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태인 경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 좀 무료에 있는 물건도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해보고 하다가 이제 좀 확신이 있어야지 또 여기 또 요금 결제해서 유료로 가겠죠. 그래서 무료 열람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무료 열람으로 좀 테인에서 뭐 오픈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무료 체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인 추천 물건으로 들어가시고 오늘은 물건 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어디 경매계에서 우리가 일번 1025 타경, 여기 타경이 빠진 거죠. 그 법원 이제 그 소송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회된 차트에 대한 정보들을 좀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클릭하면은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뭐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사진도 현재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 사진이지만, 로드뷰 같은 거를 보는 걸 좀 더 좀 권장시켜 드려요. 그래서 로드뷰로 보면은 실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것들, 지금 보증금 얼마 최소한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청구금, 채권액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금 채권액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진행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가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또 경매가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채권 회수가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가고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대상 건물과 관련된 애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 내역, 그렇죠. 진행 내역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주실 거는 여기 뭐 이제 절차적으로 접수 개시 막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은 되게 오래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찰자 입장에서는 감정 기일이 언제냐? 왜냐면 감정 기일이 지금 이것도 25년 3월입니다. 현재 녹화하는 게 25년 11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벌써 기간이 엄청 지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감정 기일이라는 거는 이 감정가의 기본이 되는 감정가가 보증하는 날짜입니다.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25년 3월 6일 날 4억 3,400만 원이라고 보증을 하는 거지. 만약 이 지역이 무슨 대단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악재가 있어서 지금 11월 달에 가격이 변경됐다? 그런 거는 감정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억 3,400만 원이라는 거 기준은 이 감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감정기일이 뭐 몇 달 되지 않지 않나요? 가끔은요. 진짜 오래 지난 감정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관계가 복잡하면은. 그러면은 이 가격이 뭐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 감정기일을 핵심으로 보고 당연히 언제 입찰 들어가면은 입찰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입찰 날짜 전에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입찰 기일날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도 다 설명되어 있는 걸 여기에는 다 요약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대법원 공고사항은 태인 경매나 여기서 자체 분석한 게 아니라 대법원 공고에 있는 공신력 있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인 거고 여기는 태인 경매에서 자체적으로 좀 확인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이걸 더 핵심으로 생각하고 태인 경매는 그냥 정보 제공인 거지 책임에 대한 것은 태인 경매가 명확하게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내용이 더 핵심인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지금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뭐 요런 것까지. 요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느 순위에 있으면 뒤에 후순위, 선순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NPL 물건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PL 채권 회사가 채권 담당자나 여기 이제 회사 전화번호가 있는데 요 NPL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건 대부 법인 이상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대부 법인이다라면은 여기다 연락해서 이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감정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즉 이 경매 시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가가 여기 찍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핵심으로 생각하실 거는 25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요 4억 3,400만 원이란 가격을 보증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11월 달에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사가 가격도 제대로 모르고 올려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법정평가이기 때문에 시가 개념을 기본으로 한 법정평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틀려지면 또 그 가격이 신뢰도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게 1년 전 가격이다 그러면은 이 4억 3,400만 원이 현재 가격을 대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요양표 같은 거는 이제 평가사들이 현장 조사하고 나서 붙여준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 정도 참고사항이다라고 보고 실질은 내가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진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게 더 핵심이다. 그러니까 감정 요양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냥 저희 요양표에 있는 부분들로 하는데 거의 일반적인 내용들인 거지 여기서 뭐 더 대단하게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본인이 직접 임장 가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이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직접 등기부 원본을 보고 싶다 하면 건물 등기를 이제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 등기, 토지면 토지 등기, 건물이면 건물 등기를 직접 여기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투자할 때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가 좀 권리 분석 뭐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닌데 뭐 권리 분석 강의까지 안 하더라도 요 표만 보면 우리가 대충 예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할 거는 인수해야 될 게 뭐가 있나라고 체크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소 된다라는 거는 내가 낙찰받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가격으로 낙찰을 들어간다. 70%로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채권액 중에서 채권 배당금 신청한 거는 다 이 사람이 농협자산관리가 가져가고 미수금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경비부터 먼저 참 뺍니다. 법원 경비 이제 낙찰 금액에서 법원 경비부터 먼저 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채권 배당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강광호 씨라는 분의 채권 배당금을 채권액 중에 요거 이제 아마 이자 갖고 남은 거 다시 계산한 거죠. 요거를 이거는 저 은행이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채권 배당 요것 중에 남은 돈이 이제 요걸 배당하고 남았는데 이분은 경매 낙찰자한테 요 3천만 원 나 추가로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소된다라는 겁니다. 즉, 요 미수금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근영님 또도 채권이 6천만 원인데 이분은 한 푼도 못 받아가도 우리가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김경수 분 이제 요 얘기 나왔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태인 경매에서 요러니까 인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요 얘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요 분에 대한 미수금 여부는 또 혹시 나중에 우리가
갚아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말소 되면은 다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되는 것만 내가 낙찰받고 나서 플러스 3천만 원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명도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들, 거기에는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죠. 그냥 유치권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또 여기 외에 논외로 좀 하고, 어쨌든 금액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소, 인수 기준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권리분석 강의하면 말소 기준이 언제고 언제가 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사이트 보면 그냥 전산적으로 쭉 해요. 왜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임차표, 배당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이 표가 있어요. 언제 기준으로, 말소 기준이 언제냐?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인수되고 안 하되고 이렇게 그 전산적으로 디지털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쭉쭉 따라오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한 거 있지 않아요? 그거는 부동산 경매 초짜가 할 게 아니라 고수들이 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있는 정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이 임대차 배당 한도나 뭐 그쵸?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증금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개별 투자자가 한다고 하면 이걸 다 판단해야 되는데, 이 태인이나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서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정보를 봤을 때는, 건물 정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위법 건물 여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도 내 돈 4억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들을 또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공부에 있는 내용들이 온 거다. 이게 지금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이 온 거지, 토지나 그냥 이게 다른 이제 단독 건물이면은 또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내가 들어가서 한다라는 건 내가 실제로 이걸 사용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싸게 낙찰받아서 얼마만큼 양도 차익이나 아니면 임대소득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실거래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감정가는 그냥 시작가라고 했고 결국 내가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제일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실거래 상세 검색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또 체크해 보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낙찰 통계가 쭉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낙찰 통계에 따라서 뭐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개별적인 능력,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이 낙찰률을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낙찰률을 기준으로 제가 투자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 유사한 거에 대한 낙찰 통계가 있으니까 요 정도 됐구나. 10대 1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되겠다면은 높게 쓰는 거고요. 1대 1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은 높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 목표 금액이 중요한 거지, 경쟁률은 전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밀 분석한 표고, 낙찰 건수 분포도, 그 다음에 정밀 분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열심히 분석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는 지극히, 개별적으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서로 사고 파는 게 원활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건, 요렇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군 정보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 토지다라고 하면은 해당 토지와 관련된 그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나온다의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계획 같은 것들이 밑에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보니까 문의하는 데가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요런 자료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한 페이지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은 요약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돈을, 뭐, 4억 3천인데 3억이 시작인 거니까. 어쨌든 3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100만 원이 들어가든 내 돈 들어가는데 꼼꼼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세 자료들도 익숙해지는 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법원 상세 정보는 뭐냐면요. 이거는 태인에서 막 조사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대법원 상세 정보에 있는 자료들을 쭉 API를 통계해서 이제 갖고 와서 나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 자료가 되는 게 대법원 상세 정보고, 여기를 링크해 보면 아예 이걸로만 또 아주 옛날 고고 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자료를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안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 내역과 그다음에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문건 송달 내역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건 송달 내역이 문건 송달 내역에 대한 것들도 이제 뒤에서 클릭하게 바로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건 송달 내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거로 갖다가 경매 낙찰 받고 나서 취소가 되는 사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송달 간주 다 됐으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정보는 여기서 지금 대법원 상세 물건 상세 정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세 정보가 여기에 또 나와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태인 권리 분석은 아까 밑에 있었던 창인데 요것도 이제 팝업 창으로 따로 구분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 창들이 다 모아서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그 상세한 정보로 하면 요 팝업 정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만약 여기도 이제 수정하기 개념들이 있잖아요. 내가 분석했는데 내가 이 권리 분석에 이제 고수인데 분석해보니까 틀렸다 하면 또 수정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 만들어진 거는 요렇게 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 요구 안 한 경우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가 요구했나 요구 안 했나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 테마를 기준으로 요 그 공식을 기준으로 정렬한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요 상가 주택, 이거 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도 기준으로 뭐를 인수해야 되는지, 임차인 같은 경우 소액보증금 먼저 봤거든요. 이제 그런 거 표를 만드는 근거를 요 위에다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기는 저도 이제 경매를 하도 오래 했는데, 이제 이 수익률 계산기가 갈수록 더 상세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넣으면은 가격에 대한 것들이 쭉쭉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얼마 가져가는지, 내가 지금 은행에 해봤는데, 여긴 4.3, 4.7%,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이런 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 금액도 내가 3억이 아니라 2억 정도로, 가겠다. 이런 거로 해버리면 또 수익률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넣어보면서 내가 스스로 한번 좀 어느 정도 그러면 2억 정도 해보니까 수익률이 얼마로 바뀌고 이런 얘기들을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표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가 자료가 여기에도 있었잖아요. 여기 밑에도 있었는데, 이 시가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만약 이걸 판다면은, 지금 감정가 4억인데 3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또 그거 분석도 또 쭉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서 내가 직접 다 넣질 않아도 대출금 얼마, 보증금 얼마 들어가고, 이 등기 비용, 그쵸?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 쭉 나오게 되니까 요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비용도 상세, 이것도 명도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사례 비교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동일 지번 낙찰, 동일 지역 요런 거 진행 요런 걸 좀 보게 됩니다. 동일 지역 예정, 동일 번지 예정. 그래서 왜냐면 동일 번지에 어느 정도 경매가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 동일 지번, 이 건물이 되게 들어갔다 나갔다 어수선하네 이런 부분들도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동일 지역에서 낙찰된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예정도 한번 동일 번지 기준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정된 거는 아직 없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위기를 요 건물 전체 이 집합상가 건물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해 놓은 것도 인근 사례 그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자지도로 해서 지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지금 구분 건물이라서 지도에 대한 것이 크게 그렇게 적어하진 않은데, 토지가 막 여러 필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필지들의 전체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지적계양도 요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한 필지라서 딱 나왔는데, 필지가 막 서너 필지 있으면은 집원 하나하나마다 찾는 것보다 얘는 이제 연결해서 이 전체 나온 집원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건물은 좀 해당 사항이 좀 약한데, 도시계획도는 토지에 관련된 공법적인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토지 이음의, 지도 화면을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이거 토지 이음에 나온 거는 가끔 이제 그 도로 그 낙찰받을 때 이걸로 많이 활용하라고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음 지도를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연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본인 편하신 대로 지도, 구글 지도까지 지도를 보면서 요거는 주로 로드뷰를 볼 때 내가 이걸 주소를 쳐서 다음 네이버 지도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게 팝업하고 로드뷰 볼 때 저도 많이 써요. 그래서 지도적, 위치적인 걸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시 자료 같은 개념들은 아까 이 표의 메인에 있었던 것들의 그 원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있었던 게 요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자료들을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서가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이건 감정평가서를 볼 줄 알아야 돼 갖고서는 그냥 요 정도 나와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고 마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냥 여기 감정평가 요 내용 요약 있죠. 예, 요렇게 나온 거에 원전이 요 감정평가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를 여기 요약해서 놨는데, 그거의 핵심인 등기부 등본도 링크해서 올려놔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 제일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등기부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등기부도 25년 10월 14일 기준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게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또 어떤 사항이 또 변동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적인 거고, 내가 진짜 경매를 내일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실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관련 공부 등을 직접 전날 아니면 아침이라도 확인해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위험들은 이제 등기부는 뭐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대장도 바뀔 수가 있어요. 뭐 건축물 대장도 지금 이제 건축물 대장도 지금 여기가 잠시만, 대장에 대한 건 이제 공법 관계입니다. 여기도 10월 20일 발급 일자잖아요. 요 날짜 기준이었는데 후에 갑자기 11월 1일 날 여기 위반 건축물이었다라고 등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기 바로 직전에 요 대장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등기나 대장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위법 건축물이 없는 줄 알았다가 11월 1일 날 뭐 낙찰 받기 전에 바로 보니까 위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계산했던 계산식에서 그 낙찰금이나 이런 걸 또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낙찰 안 받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입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요약되어 있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거는 지금 이제 현황 조사를 이제 그 경매가 진행되면은요, 두 사람이 이 현장의 조사예요. 뭐냐면 이제 집행관이라고 하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 부동산 현황 조사서랑 권리 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그다음에 그 현황 물건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한 차례 가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도 또 한 차례 갑니다. 그래서 양쪽 크로스 체크를 해요. 감정 평가사가 한 현황 조사서 내용과 여기 이제 그 집행관 사무실에서 간 조사 내용들이 이제 동일해야지 감정이 진행됩니다. 그 한쪽만 가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매각물 명세서는 이제 요렇게 전입신고나 이런 자료 다 들어온 것들, 차임 뭐 이런 것들 들어온 것들을 이제 여기다 내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현물에 대한 건 직접 임장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현황 조사고, 기본 내역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앞에 요약된 거의 그 원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된 거 어떤 사건에 경매계 애매하시면 경매계에다가 직접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요 상황 진행되는 거. 근데 너무 그냥 막 이런 거죠. 무턱대고 전화하시면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민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전화하시면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정보를 다 확인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한 사항에서 뭔가 오류가 있거나 궁금했다라는 걸 좀 측정 지어서 전화를 하시는 게 낫지,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전화하실 때는 이게 필요해요. 경매 5개인데 사건 번호 먼저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면 편해요. 뭐 어디 지원해, 어디 뭐 물건, 5성 오피스 1층 105요? 이러면은 전화 받으시는 분, 제가 뭐 경매계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미동 5성 빌라 1층 105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사건 번호 먼저 좀 불러드릴까요? 하면 사건 번호 치면 이제 이분들도 전산으로 치여요. 그러니까 이호타경 51659 사건인데요. 라고 하면 뭐 때문에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직접 불러서 하지 마시고 사건 번호를 먼저 경매계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좀 얻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건 접수 내역은 아까 제가 저기에서 요 위에서 경매 요거 상세 검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전산으로 오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류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API 갖다 땡겨오는 그런 개념인 건데, 여기도 이제 11월 23일 이거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추후 변경 시 확인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여기에 있었던 내용, 요 상세 정보로 가면 요거는 대법원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 사이트 바로 가서 요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거기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한 테마만 좀 보라라고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표시도 어차피 뭐 중복된 내용입니다. 요 표시인데, 이거는 건축물 대장, 등기 사항에 있는 내용들인 거고, 등기 사항에 있는 내용과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 내역도 누구 소유였는데 채권자는 누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임차인이 누구 있는지에 대한 원자료를 여기다 표시하고 있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이 토지는 별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면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산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토지이음 지도라고 한 것도 여기에 있는 토지이음에서 넘어가는 지도 내용을 바로 링크를 걸어준 사항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토지라고 하면은 반드시 용도지역부터 이 토지에 관련된 공법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건물인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행위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이거는 그냥 저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상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가라고 하더라도 상가에 내가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행위 가능 여부는 여기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기준으로 건축법과 연계돼서 나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요약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파리바게트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쓸 건데 나는 사무실로 쓸 거야. 사무실 이렇게 검색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사무소로 표현이 돼서 검색이 안 됐었네요. 어쨌든, 요런 거, 중개사무실로 내가 쓸 거다. 이런 걸 이제 치거나, 아니면 이제 리스트를 직접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뭐 유흥주점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뭐 병원이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되는 게 있네요.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뭐 이런 건 안 되네요. 안 되고 대구에 대한 것들을 이 토지음에 행위 제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건 이제 건축법과 관련 연계된 건데 뭐 그런 복잡한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좀 확인하실 수도 있는 것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음 사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내가 하려면 다 사이트를 찾아서 뭐 저는 즐겨찾기도 해놓은 것도 있는데 다 해야 되는데, 경매 사이트에서는 그냥 이 물건만 하나 봐도 전체적인 것들을 다 여기서 링크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실거래 자료도 이렇게 상업용 뭐 개별 공시지가는 좀 뭐 논외로 하더라도 상업용 실거래가 여기 링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독, 뭐 토지, 뭐 이런 것들 자료를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좀 연결을 링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려면 또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또 접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거래인 거고요. 요 매물은 일명 호가죠.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 정도 거래되고 있는 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네이버 매물 같은 것들, 이제 인근 중개업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근 호가는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호가는 어떤 게 참고가 되냐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여기 실거래가 이제 있는 거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있는 것도 10월, 11월 어떤 지역은 가끔 실거래가가 또 되게 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거래가 기반으로 요 시장에서 나오는 호가 개념이 매물 지역 요 네이버 매물 같은 걸 통해서 호가가 얼마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거래가에 내가 팔 거에 대한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컨설팅 보고서는 뭐 이렇게 뭐 쓰면 뭐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뭐 넣는 개념인 겁니다. 뭐 실제 그다음에 입찰표 작성도 여기서 내 거 다 넣으시면 돼요. 내 거 다 넣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주의해서 넣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바로 링크를 안 하는데,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 뭐 자동 계산하는 가기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내가 장기적인 보유에 대한 세금 계산은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 이해를 하시고 무료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투자에 있어서 돈을 들여서 뭐 공부하는 것도 많이들 하시는데, 유료 사이트를 하나 유료 결제해서 물건을 계속 보시는 것은 뭐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건이 좋은 게 하늘에서 별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컨택하다가 내가 보는 물건에 대한 것들도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사이트는 저는 이제 그 부동산의 대형 마트라고 맨날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지역 중개사무실이나 내가 아는 범위로 하면 맨날 뭐 아파트나 우리 동네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만 보는데,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계속 보면서 이 경매 사이트는 실거주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로 오신 분들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자할 물건이 많은 것과 투자할 물건이 딱 한 개인 것과는 내 투자의 역량은 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경매 사이트 통해서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인 경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의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